이 필수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 1차 함수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을 60도라고 했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60도가 되는 거죠. 반드시 탄젠트 값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값은 루트 3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x의 플러스 b가 됐을 것이고 이 직선이 요점,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0을 지나고 있으므로 대입하셔야 되겠죠? 0은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b, b값, 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입한 겁니다. 따라서 b값은 4 루트 3이 됐을 것이고 대입해 주시면 따라서 y값은 얼마야? 루트 3x 플러스 4 루트 3이 됐을 겁니다. 다시 다음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지금처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면 얘네들은 모두 닮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잠깐 봅시다. 요 각을 제가 x라고 잡고 요 각을 y라고 잡는다면 x 플러스 y는 90도였겠죠. 그런데 지금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얘가 y였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얘가 y여야 됐었고 또 x 더하기 y는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은 x 값이 됐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sin a 값,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선 sin y 값이 되겠죠? sin y 값은 첫 번째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본다면 AB, 빗변분의 나의 것, BC가 됐을 거고요. 또는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다면 sin y 값은 BF분의 내 것, BF분의 나의 것, B2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본다면 y에 대한 sin y 값은 2f분의 나의 것, D2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본다면 빗변, B2가 되겠죠? B2분의 나의 것, BD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4고 여기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런 조건이 전혀 없이 코사인 x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고 해서 요 삼각형을 찾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 삼각형이 아니라 넓게 봐달라는 거죠.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 대한 조건만 몰입하지 마시고 크게 봐도 된다. 각의 크기만 일정하면 삼각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지금처럼 다음처럼 됐을 때 삼각형 EBC에 대한 넓이입니다. 지금 이 도형 자체가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 먼저 45도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을까요? 1대 1대 루트 2가 됐을 테니까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주시면 4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각은 30도가 됐을 테니까 결국에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었을 때 이때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얘를 만약에 탄젠트로 표현한다면 요 각은 60도, 요 각은 45도가 됐을 거고 요 길을 h라고 잡는다면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한 좌표도 h라고 잡는다면 BH의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60도가 되는 거고 CH의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45가 되기 때문에 BH와 CH를 더하면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H 탄젠트 60도, 그 다음 H 탄젠트 45도를 더한 값이 4가 나와야 된다. H로 묶어내시면 탄젠트 60 더하기 탄젠트 45 값이 4가 나왔을 것이고 따라서 H 값은 탄젠트 60 더하기 탄젠트 45분의 4가 됐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걸 객관식으로만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어차피 특수각이니까 1대 루트 3이 됐겠죠? 여기서는 루트 3h가 됐을 것이고, 얘는 1대 1대1이 됐을 테니까 여기는 h가 됐을 것이고, 따라서 루트 3h 플러스 h 값이 4가 됐을 것이며, 루트 3 플러스 1의 h 값이 4가 됐을 테니까, 따라서 h 값은 루트 3 플러스 1분의 4가 됐을 테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에 대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형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루트의 a의 제곱은 절대값 a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얘는 절대값에 코사인 45 마이너스 코사인 a에 마이너스 절대값에 코사인 45에 플러스 코사인 a인데, 물론 얘도 양수고 코사인 a 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얘는 양수지만 문제는 얘가 되겠죠. 얘는 알맹이가 양수라면 그대로 a로 나오겠고, 알맹이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a 값이 45도보다 크단 말이죠. 요렇게 돼 있을 때도 나눠볼 거니까 지금 제가 한번 둘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해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했었습니다. 사인 그래프부터 먼저 잠깐 보시면, 사인은 0일 때 0부터 시작해서 90도가 되면 1이 되는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코사인이었어요. 이거 만나는 교점이 바로 45도가 됐고, 얘가 바로 y는 코사인 x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떨어지죠. 따라서 첫 번째, 0에서부터 a가 45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값이 더 작으니까 얘가 더 클 거란 말이죠. 그죠? 45보다 얘가 작으니까 각이 작으면 오히려 값이 커지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음수라서. 그리고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소거시키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45.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됐을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상황도 보죠. 두 번째는 45에서부터 a가 90이라면 45보다 값이 더 커졌으니까 오히려 숫자는 줄어들었겠죠. 크기는 줄어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양의 값, 그래서 그냥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의 값이라 그랬었어요. 항상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얘는 동일하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소거가 됐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a로 정의가 되겠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처럼 이렇게 복잡한 도형 있을 때 쫄지 말고 해보시는 거예요. 다음처럼 B2가 A라고 됐을 때 AD의 길이, 이 길이를 표시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A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제가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봅시다. 그렇다면 얘가 지금 A 플러스 B가 됐을 테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됐을 거냐면 30도잖아요. 그죠? 루트 3으로 나눈 형태가 되겠죠. 루트 3분의 1에 A 플러스 B가 됐을 겁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이죠. 45도짜리잖아. 전체는 A 플러스 B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AD의 길이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것이 됐겠죠. A 플러스 B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에 A 플러스 B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A 플러스 B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인데, 지금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A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B와 A에 관한 관계식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B와 A에 대한 관계식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바로 여기서 찾을 겁니다. 조건이 탄젠트 75가 주어져 있죠? 요렇게 여기를 보시면 B분의 A 플러스 B가 2 플러스 루트 3인 걸 알 수 있죠. 탄젠트 75도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2 플러스 루트 3의 B가 됐을 것이고, 그쵸? A는 넘어가면 빼기 B가 됐을 테니까 1 플러스 루트 3의 B가 됐을 것이고, B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플러스 1분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제 마저 정리해 봅시다.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을 것이고, 여기서 A 값은 A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분의 A, 요 식을 정리해 달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면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됐을 것이고, 얘는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분의 1에 A가 됐을 테니까 다시 정리해 주시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얘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됐겠죠. 루트 3 플러스 2의 A 값이 됐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 식만 이제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을 것이고, 얘는 2분의, 그쵸? 루트 3 마이너스 1을 똑같이 곱할 거예요. 그렇다면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에 마이너스 2가 됐을 테니까 얼마냐면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이 됐겠죠? 이렇게 생기면 1 플러스 루트 3이 됐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다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다시 얘와 얘를 곱할 거죠? 정리해 주시면 3에 플러스 3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약분 내시면 2 루트 3a가 됐을 것이고, 얼마입니까? 3분의 1 루트 3a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이렇게 체크되는,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좀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잠깐 보시죠. 이때 탄젠트 x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활용해서 사인 x 값을 구하시면 탄젠트 x 값을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 사인 x 값을 구하는 방법도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4, 4, 8이 됐을 것이고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됐을까요? 4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됐을까요? 4 루트 5. 그죠? 얘가 1대2의 비율이니까 루트 5의 비율인데 4배씩 해주시면 되니까. 따라서 삼각형 ABD, ABD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5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사인 x가 됐을 것이고, 또 그 값은 전체 넓이의 절반이죠. 왜냐면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삼각형 BAD나 삼각형 BCD나 넓이가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었을 텐데 거기에 2분의 1을 한 놈이 됐겠죠. 그래서 소거시키고 나시면 얘는 얼마입니까? 16 루트 10 사인 x는 약분시켜 주시면 얼마입니까? 16. 약분시켜 나시면 사인 x 값이 루트 10분의 1이 됐을 것이고, 우리는 탄젠트 x 값이니까 하나의 삼각비가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자 라고 했었어요. 빨리 한번 그려보시고, 얘가 루트 10분의 1이 됐겠죠. 이걸 x라고 잡는다면. 그렇다면 이 길이는 3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탄젠트 x 값은 얼마다?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죠. 지금 여기서도 각의 2등분선을 그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
물론 가계 이등분선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은 내심이구나 라는 것도 떠올려도 좋을 거고요. 여기 어딘가에 내심이 있겠죠. 또 다른 가계 이등분선 교점이 있었다면. 또는 두 번째, 옆변의 비가 밑변의 비가 된다 라는 것을 떠올릴 수도 있죠. 얘가 20대 12니까 얘가 지금 5대 3이죠. 그럼 얘도 5대 3의 비를 갖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도 좋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건데요.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가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로 쪼개진다는 얘기고, 얘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2의 사인 60은 삼각형 ABD 요 삼각형에서 그 끼인각의 크기가 30도가 됐을 거고, 얘를 x로 잡는다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의 사인 3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의 사인 30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60 루트 3인가요? 얘도 10, 얘도 지금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5x가 됐을 거고, 얘도 2분의 1이니까 3x가 됐을 거고. 이해되실까요? 그럼 8x는 60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 나오면 이런 성질이 떠올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 사인 x 값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 물론 지금 사인 x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보고서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 뭐 탄젠트 x나 코사인 x를 물어보더라도 마찬가지 셋 중에 어느 하나를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사인 x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렇다면 계획은 이거죠. 삼각형 A, M, N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AM 곱하기 AN 곱하기 사인 x가 됐을 테니까 우린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서부터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먼저 삼각형 AMN의 넓이는 구할 수 있을까요? 요 도형에 대한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4에서 이 넓이 뺍시다. 1이었을 테니까 얘의 넓이는 1이 됐겠죠. 여기에 대한 넓이도 2하고 1이니까 1이 됐겠죠. 다음 얘는 1하고 1하니까 2분의 1이 됐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은 2분의 1 곱하기 AM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피타고라스 정의 쓰시면 루트 5, AN도 마찬가지 루트 5 곱하기 사인 x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인 x를 구할 때 요걸 떠올려야 된다. 그런데 문제의 관건은 이 똑같은 그림을 주어지고 탄젠트 x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네, 봅시다.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잠깐 봅시다. 우선 이 그림에서 뭐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거 잠깐 볼까요? 요 첫 번째 O1에서 보면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길이랑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x로 잡는다면 얘도 x가 됐을 거예요. 두 번째 원에서 보면 얘와 얘의 길이는 똑같아야 되죠. 접선이니까 외부에서 그은 접선. O3에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얘도 외부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얘도 x가 됐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맨 앞에 있는 놈과 맨 뒤에 있는 놈의 길이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봅시다. 이번엔 그렇다면 제가 요만큼의 길이를 제가 그냥 a라고 잡아볼까요?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를 제가 b라고 잡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제가 c라고 잡는다면 여기도 c가 됐을 거고, 여기서는 d라고 잡게 된다면 요 길이가 왜 c가 되는지 잠깐 볼까요? 여기서도 외부에 그은 접선이니까 c 됐겠죠? 그 다음에 O2 입장에서도 얘가 똑같이 c가 됐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d라고 잡는다면 여기가 여기도 d고,
따라서 여기도 D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을 제가 2라고 잡는다면 여기도 2가 됐을 거고 여기도 2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F라고 잡는다면, 너무 좁으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를 F라고 잡는다면 요만큼의 길이도 F가 됐을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구할 것들을 구해보면 여기에 대한 둘레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검은색 선들의 합이 아니라 둘레를 물어본다면 A 두 개 있죠. EA, BB 두 개 있죠. EB, CC 두 개 있죠. EC, DD 두 개 있죠. ED. 그 다음에 EE도 두 개 있죠. EE, F도 두 개 있죠. EF. 이렇게. 그럼 얘는 두 배 A 플러스 B, C 플러스 D, E 플러스 F가 됐을 것인데 A 플러스 B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PA의 길이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D를 나타내고 있는 게 BC죠. E 플러스 F를 나타내고 있는 게 E 플러스 F를 나타내고 있는 게 DE죠. 따라서 세 개의 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크기는 PA의 길이 얼마입니까? 25. 그 다음 한 칸 띄어서 15. 또 한 칸 띄어서 5. 이거의 합이 됐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건 참고 삼아서만 알아주세요.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에서 길이가 2짜리 현이 얘가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현을 무한히 회전시키면 이 부분, 현이 지나간 부분은 도너츠 모양,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것이 되는 거죠. 얘가 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2가 됐을 것이고 이 길이도 현도 2가 됐을 테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됐을 겁니다. 그쵸?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길이가 2짜리 현이니까 여기가 1이 됐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된 거야? 루트 3. 그치? 따라서 가장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게 우리가 원하는 놈이 됐을 테니까 파이 r제곱에서 파이 r제곱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유형도 볼게요. 먼저 직각삼각형에 반원이 들어있고요. 13, 5 보고 나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2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이니까 여기에 90도고 얘가 바로 반지름이 됐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고 반지름. 그렇다면 얘네들은 직사각형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여기는 12-r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하라냐면 반원 5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셨으면 좋겠냐면 이 보라색 삼각형 보이시죠? 얘는 직각의 각 B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삼각형 보이십니까? 직각의 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둘이 닮았다고요. 그렇다면 큰 변을 보시면 빗변이 아닌 두 변 중에서 긴 변 대 짧은 변이 12대 5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라색에서도 빗변이 아닌 두 변 중에 긴 변 대 작은 변이 12대 5여야 되겠죠? 따라서 12-r 대 r 값이 12대 5가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12r은 5 곱하기 12-r이 됐을 테니까 12r은 60-5r. 다시 말하면 17r은 60이 되면서 우리가 r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잘 봐주세요. 영상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멈췄다가 다시 고민해 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해설도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네, 봅시다. 이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낯선 도형들이 나왔을 때 보조선 긋는 거 다시 한 번만 좀 복습해 보죠. 먼저
다음 같은 원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현이 있어? 그렇다면 수직 표시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이 있어? 수직 2등분 되는 것이고, 지름이 있어? 원주각이 90도라는 거죠. 그죠? 원주각이 90도. 지금 이런 표시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이 외접하고 있어? 그렇다면 접점과 중심은 일직선상에 놓인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이 내접하고 있어? 그렇다면 접점과 중심은 서로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보조선을 그어주신다면, 지금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먼저 이 큰 원 보이십니까? 큰 원과 작은 원이 내접하고 있어요. 여기 접점이죠. 따라서 보조선은 여기에 하나를 이렇게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OB는 접선이죠. 접선이니까 여기에 당연히 수직 표시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 길이가 R이었을 거고 여기도 R이었을 거고, 그쵸?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냐면 12 마이너스 여기는 전체 길이가 4였으니까 반지름이 여기는 4 마이너스 R이 됐겠네요. 그럼 그때 눈에 보이는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보이냐면 얘가 서로 좌우 대칭을 이루었을 테니까 요 각의 크기는 60도가 됐을 거고, 그쵸? 따라서 4-R과 R 사이에 대한 비율이 60도, 여기 30도였겠죠? 1대 루트 3대 2, 2대 루트 3, 2대 루트 3이 됐다는 얘기고, 그쵸? 따라서 이 R은 루트 3의 4-R이 되면서 이 R은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R이 됐을 거고, 2 플러스 루트 3R이 4 루트 3이 됐을 테니까 이때의 반지름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4 루트 3이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보조선 긋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봅시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 문제도 보죠. 지금도 이렇게 좀 낯선 도형이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네들을 실제 길이로 3의 2a로 가져가시고 이렇게 독특하게 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접선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제가 3a, 여기로 3a가 됐겠죠. 여기도 2a, 여기도 2a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외접하고 있죠. 당연히 보조선 얼마만큼 그으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 주셔야죠. 그렇다면 요만큼이 4a, 2a니까 요만큼은 5a가 됐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도형이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됐을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8에서 2a와 3a를 빼시는 거죠. 따라서 8-5a. 여기도 전체 9였을 텐데 3a, 2a를 뺐겠죠? 그러면 여기는 9-5a. 따라서 9-5a에 대한 제곱 더하기 8-5a에 대한 제곱이 5a의 제곱이 되면서 계산해 주시면 81 마이너스 90a의 25a 제곱 64에 마이너스 80a 플러스 25a 제곱이 25a 제곱이 됐을 테니까 소거시킬 거 소거시키시고 정리해 주시면 25a 제곱에 마이너스 170a의 상수항까지 계산해 주시면 145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예쁘게 5로 나누어 주시면 5a 제곱 마이너스에 34a에 5로 나눠 주시면 29는 0이 됐을 것이고, 이 방정식을 푸시면 5, 1, 29, 1 5일은 5에 29까지 마마를 붙여주시면 따라서 a 값은 얼마냐면 5분의 29이거나 또는 a 값은
1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5분의 29라면 요 5a라는 값을 계산해 봤을 때 이 길이가 29가 돼 버리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값들에서는 너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버리실 거고, 그죠? 여기가 29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a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야? 5'이니까 5. 우리가 원하는 값은 5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 유형도 보죠. 네, 이제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처럼 주어져 있을 때 각 BDC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우선 외부에 있는 각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얘를 X로 잡으시면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각, 그죠? 삼각형 BPD의 외곽이죠. 한 변의 연장선과 그 도형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아까 똑같죠. X 플러스 20. 그리고 요 각의 크기도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X가 됐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시는 요 각 보이십니까? 현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큰 의미가 없이 보통은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사용될 경우가 많다고요. 따라서 X 더하기 X 플러스 20이 얼마다? 70이다. 따라서 EX는 52이며 X값은 26인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면 가랭이각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A, B, C라고 잡는다면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봅시다. 지금처럼 이번엔 호가 전체 원주의 6분의 1이래. 그렇다면 호 AC 대 전체 원주, 전체 호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거에 대한 비율이 1대 6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원주 각도, 호 AC에 대한 원주각을 X로 잡는다면 전체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직관적으로 전체 180도에 6분의 1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따라서 호 A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186분의 1, 여긴 30도가 됐을 거고요. 마찬가지 BD도 같은 방법으로 8분의 1이니까 180에 8분의 1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약분을 해 주시면 4분의 90이 됐을 것이고 4분의 1에 그죠? 4분의 1에 90이 됐을 것이고 2분의 1에 45도가 됐을 테니까 22.5도 22.5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각 여기 X는 180에서 22.5도 빼고 30도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더해서 한꺼번에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봅시다. 호 AB의 길이와 호 CD의 길이가 2파이래요. 이때 원의 반지름을 물어본 건데 호 AB에 대한 원주각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를 제가 X라고 잡아봅시다. AB에 대한 원주각을 X, 그 다음에 CD에 대한 원주각을 Y라고 잡는다면, 그죠? 요 CD 잠깐 볼까요? 요 호 CD에 해당되는 것은 한 대략 여기 정도쯤에 보려봅시다. 얘가 CD라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CD에 대해서 요 길이가 서로 같아졌을 테니까, 얘 원주각이 Y죠? 그럼 얘도 Y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X랑 Y에 관한 관계식에서 뭘 알고 있냐면, 이 삼각형의 외곽이 60도인 걸 알 수 있죠. 그쵸? 외곽이 60도예요.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은 60이 됐을 거고요. 따라서 이 성질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를 볼 겁니다. 얘가 요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얘기는 전체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는 말이죠. 중심이 어디엔간 있었을 것이고 중심각이 몇 도였다는 거야? 120도. 따라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20을 계산한 게 얼마다? 2파이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3분의 1이 됐겠죠? 따라서 R값은 3인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기는 제가 요 CD를 여기 가상으로 가지고 와서 요 각의 크기를 60도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죠. 네, 보죠. 이건 우리가 아까 봤었던 문제 유형이고, 얘도 지금 봤었던 문제 유형이죠. 숫자만 살짝 바뀌었으니까. 이쪽 수업부터 잠깐 봅시다. 호 AB와 호 CD의 이파이. 이 부분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지? 얘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게 CD의 길이를 이렇게 슬쩍 가져오셔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각을 활용했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네,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서도 지금 외부에 있는 각을 끌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끌고 오는 방법은 이렇게 끌고 올 거예요. 이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사용하시면 이 각은 x 플러스 40이고요. 이 내접사각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외곽은 그 네 대각의 크기랑 똑같죠? 따라서 요 각의 크기가 x 플러스 40이고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도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쓰시면 요 각의 크기는 x 플러스 40이고요. 따라서 x 플러스 40과 x 플러스 42를 더해주시면 이 각의 평각인 180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이제 보시죠. 이번에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죠. 우선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아야 될 테니까 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됐을 거냐면 180에서 46을 뺀 것을 얼마입니까? 134의 각도를 134에 대한 각도를 2로 나누어 주시면 67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접선이죠.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얘는 얘에 대해서 얘가 67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의 성질이에요. 따라서 얘를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 여기 x가 있었죠? x 더하기 67 더하기 52 얼마 나온다? 180이 나온다. 이것을 활용해서 거기 있는 답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네. 그 다음 문제는 다음처럼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 접선이 있고 30도고 뭐 이등변 삼각형일 때 요 각의 크기. 물론 이 각을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요 각만 구한다면 두 개 합이 18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각 D의 크기를 묻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짐작해 주시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을 X라고 한다면 그 현의 원주각과 똑같습니다. 여기가 X가 됐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익숙해지셨죠. 외부각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야 될 테니까 얘는 x 플러스 30이 됐을 것이며 얘도 x 플러스 30이 됐을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는 외곽의 성질 때문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 성질 때문에 따라서 3개를 더해주시면 x와 x 플러스 30 그리고 x 플러스 30을 더해주시면 18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x 플러스 60은 180 따라서 3x는 얼마? 120 x값은 얼마입니까? 40도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각이 70도가 됐을 테니까 이 각의 크기는 110도인 걸 알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이번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다음 자료의 평균이 1이고 최빈값이 1에 뭐 지금은 다 더해 볼까요? 다 더해 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죠. 그럼 얘랑 얘랑이 플러스 7로 죽어 드릴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6을 얼마 나눠? 7로 나눈 게 평균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최빈 값이 2여야 된대. 근데 지금 2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한 값은 2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두 개 합해서 1이 나오려면 한 값이 2고 한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왜냐면 요 조건 때문에. 그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됐겠네요.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참고 삼아서 이거 좀 잠깐 봅시다. 만약에 지금처럼 자료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25, 예를 들어서 44, 그 다음에 38, 그리고 35, 52, 40, 53. 이것에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라면 원래는 다 더한 다음에 7로 나눠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다 더한 다음에 그놈을 7로 나누는 방법이고요. 알겠죠? 우린 두 번째, 가평균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얘는 가짜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임시 평균. 그렇다면 이때 진짜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가평균에다가 더하기 과부족의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과부족은 진짜 평균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얘를 편차라고 부르죠. 그런데 별량에서 가평균을 빼면 얘는 과부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방법은 동일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대략적인 가평을 잡아보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한 가운데쯤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값, 저는 그냥 대략 40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25에서 40을 빼면 과부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44에서 40을 빼면 플러스 4. 38에서 40을 빼면 마이너스 2. 35에서 40을 빼면 마이너스 5. 52에서 40을 빼면 플러스 12. 얘는 0이 됐을 거고 53에서 40을 빼면 13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균은 가평균을 제가 40으로 잡았죠. 여기에다가 과부족의 합을 계산해 볼 겁니다. 과부족의 합을 계산해 봅시다. 우선은 요만큼은 마이너스 20인데 얘는 25가 됐을 테니까 플러스 5가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에서 빼기 2니까 7. 그죠? 그냥 생으로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7. 과부족의 총합은 7이고 걔를 7개의 자료였으니까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1이 되겠죠. 40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41이 실제 우리가 구하는 평균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자료가 커졌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봅시다. 지금 이 문제 유형에서도 지금 우리가 분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편차 제곱에 평균이 바로 분산이지만 얘를 별량을 그냥 제곱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진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따라서 얘 평균이 4라고 했었으니까 다 더한 값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2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와 얘 합이니까 14. 그럼 x 플러스 y가 6인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x 플러스 y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이 6이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분산이 6이라고 했었으니까 분산을 이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제곱 있죠? 얘를 계산해서 5로 나눈 게 별량 제곱의 평균이에요. 근데 거기서 진짜 평균에 대한 제곱 얼마입니까? 4의 제곱 16을 뺀 게 바로 분산인 6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 여기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구해질 거고 x 더하기 y가 주어질 테니까 보통은 여기서 이것을 활용을 하죠. x제곱 더하기 y에 대한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니까 얘의 값과 얘의 값이 주어지고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 지금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별량 A, B, C, D에 대해서 2배하고 1을 뺀 거거든요. 그럼 평균은 실제로 2배하고 빼기 한 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영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바로 평균이 됐을 거고, 분산은 곱하기의 개념만 봤죠. 그래서 2배를 했을 테니까 분산에 대한 2배. 다만 분산은 제곱 개념이다 보니까 별량이 2배 됐으면 2의 제곱배. 다시 말하면 4배가 돼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분산은 원래 3이었는데 거기다 4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배가 됐을 테니까 그대로 2배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또는 얘가 12가 됐을 테니까 얼마가 됐을까요? 루트 12. 그쵸? 2 루트 3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세 자료에 표준 편차니까 각각에 대한 평균을 실제로 다 구해 보시는 거죠. 실제로 다 구해 보시면 평균이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는 자료가 거의 흩어져 있지가 않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볼게요. 우선 평균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우선 얘네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걸 먼저 잠깐 보셔야 됩니다. 얘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몇 개씩 갖고 있냐를 물어봤어요. 무언가를 갖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 3개요. 3개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 있다는 뜻이에요. 4개요. 4개요. 5개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 6개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 7개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 얘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얘를 잠깐 봅시다. 얘는 3개 갖고 있는 애들이 3명, 4개 갖고 있는 애들이 1명, 5개 갖고 있는 애들이 2명, 그 다음에 6개 갖고 있는 애가 1명, 7개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이쪽을 보시면 3개 갖고 있는 애들이 1명, 4개가 2명, 5개가 3명, 6개가 2명, 그 다음에 7개가 1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게 고르냐라고 보면 얼핏 보면 얘가 제일 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평균에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집단은 바로 C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가 가장 표준 편차 또는 산포도가 작습니다. 산포도가 작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이 펼쳐져 있냐? 5를 기점으로 해서 멀리 떨어지는 얘네들의 값이 많은 거 보니까 얘가 가장 많이 자료가 흩어져 있고 얘가 산포도가 큰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성적이 제일 고르냐? C가 제일 고른 겁니다. A로 선택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봅시다. 지금 이건 아까 우리 봤었던 것들이죠. 먼저 평균이 7이라고 했었으니까 다 더한 값 3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A 더하기 B가 7, 5, 35가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 얘는 지금 17이죠. 얘는 18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루트일 때 A, B 값을 물어봤으니까 아하, 요걸 활용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분산인 8은 3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9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5로 나눈 것에서 진짜 평균 얼마입니까? 7의 제곱을 뺀 것. 이것이 바로 분산인 8인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가 미리 계산해 놨어요. 얘가 17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을 대입하셔서 AB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지금처럼 어떤 특정 자료에 대해서 특정 기준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대한 기준을 볼 때는 다음처럼 보조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55개 이상이니까 55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얘를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55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 보시면 이쪽은 둘 다 55 이상이고 이쪽은 둘 다 55 이하 또는 미만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이쪽은 1차만 55개 이상 또는 초과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차만 55개 이상 또는 초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적어도 한 번이니까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한 번도 좋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능한 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넘어가 보죠. 지금 1차와 2초의 기록에 평균이 9개 이상인 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y를 2로 나눈 게 평균이 얼마여야 돼? 9.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y가 얼마야? 18인 걸 찾는 거죠. 그래서 합이 18인 걸 찾으시면 10과 8 또는 9와 9.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여기에 있는 애 몇 명? 여기는 제가 지금 임의로 그은 거니까 한 명, 두 명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보통 평균이 높은 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니까 1차, 2차에서 두 개의 합 또는 평균이 가장 높은 친구는 얘가 1등. 그죠?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4등, 얘가 5등, 6등, 7등이 해당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봅시다. 지금처럼 두 개의 별량이 있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면 보조선은 우선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그럼 이 보조선에 있는 애들은 1차와 2차가 모두 같은 애들, 이쪽은 1차가 더 높은 애들, 여기서는 2차가 더 높은 애들.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는 성공한 개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1차가 좀 더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숫자가 커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1차 때 더 잘했던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2차 때 더 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얘네들의 1차에 평균을 계산해달라는 거죠. 1차. 야, 너 1차에 몇 개 했니? 그렇다면 20개 했고요. 그 다음은 19개 했고, 얘는 18개, 얘는 17개, 그 다음 얘는 16개를 했을 것이며, 얘를 얼마로 나눕니까? 5로 나눈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일 겁니다. 정답은 18일 텐데, 조심하셔야 될 건 얘가 만약에 100m의 기록이었었다면, 100m 기록, 여기서도 뭐 100m 기록에 1차, 2차였었다면, 여기서도 100m 기록이 1차와 2차였었다면, 이번에는 누가 더 잘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2차 때보다 못했던 애들이죠. 만약에 16초, 17초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16초와 14초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오히려 100m 달리기라면 2차 때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내용 정리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